치열하다고 해서 좋은 주제로 치열하진 않아요 보통. 그냥 개싸움하는 거야. 수준 높은 치열함.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붙으란 얘기예요. 네. 키 높이고도 나는 7cm짜리 신었는데 왜 너는 10cm짜리 신었어?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제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토론을 예상하면서 네. 특히 비조 네, 토론에 죽음의 비조. 대해서는 동네 침 좀 뱉던 형 누나들이 하는 싸움이어서 뭐 막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볼만하겠다라고 네. 한 방송에서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거든요. 네. 동네 침 좀 뱉던 형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미스였다. 민주당 2차 경선 토론. 네. 네. 지금 뭐 조금 심심하긴 해요 사실은. 아니, 뭐, 솔직히 네. 볼 필요도 없어서 네, 원사이드긴 안 봐요. 한데. 볼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경기를 보는 이유가 경기 내용이 어떤가 그거 보는 것도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막 박빙 싸움이면은 그쵸. 막상 막하 이러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궁금하죠. 사람들 보지 말라고 그래도 막 찾아본다고. 근데 이미 결정 나 있잖아요. 아, 그거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관심은 많이 사실 없죠. 이미 관심은 국민의힘이지. 예, 이게 축구 경기나 이런 것도 만약 네. 과정이 재밌다. 그렇죠. 그러면 또 보지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기고 스포츠 경기에서 결론이 나 있다. 그러면 뭐 어떤 화려한 기술을 볼 것도 아니고 보니까 치열하게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승리가 좀 떨어지긴 하죠. 물론 네거티브가 있어야 항상 막 팍팍 튀고 그런 게 좋은 토론인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책 토론은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 네.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디테일을 둔 치열한 논쟁 같은 건 좀 없다. 네.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건 이제 맞는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도 공격을 좀 자제하는 것 아닌가? 뭐는 예를 들어서 착한 자꾸- 2등 전략. 그렇죠. 뭐 두 분 다 인터뷰들 보면 착한 2등 전략은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기를 노리는 그런 전략. 그러면 지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지지층들을 본인이 나중에 끌어안을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전략 예를 들어서 뭐 증세 감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통합이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치열하게 논쟁할 부분들이 있는데 또 치열한 논쟁까지는 안 가는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양념 쳐가지고 네. 보면 제가 이제 김동연 지사예요. 네. 이재명 진짜 후보예요. 네. 이재명 후보님 죄송한데요. 제가 눈도 못 맞추겠네. 이렇게까지는 하지 저기- 않았어요. 증세 아니 이게 메소드 연기를 다 하시고 감세를 하는 게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감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먹사니즘이 중요한 아, 예, 맞네요. 네. 예. 이렇게 이런 거 하니까 좀 양념 좀 치사하면. 조금 과장하자면. 예. 그래서 근데 근데 약간의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뭐 양쪽 다 큰 줄기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 대동소이하거든요. 대동소이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본 사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토론할 때 약간 이렇게 여기는 기본 사회고 기회소득, 기본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 제시했었거든요.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n분의 1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공약에서 일단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은 맞춰주자. 그건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 맞는 거고 맞아요. 어떤 최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본은 챙겨준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고 원래 기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매년 그렇죠. 일정 금액을 주자. 왜냐하면 그걸 분리해서 다 누군 많이 주고 적게 주려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사실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고 했을 때 그 경계선을 맞아요. 나누기가 애매하던 걸로 맞아요. 행정비용이 많이 그냥 다 주자는 거거든요. 이게 효율성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안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여러 봤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뭐 성장이 정체되는 데서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적 갈등도 일어난다.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정부가 먼저 선제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딱 맞는 해법인지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사실은 대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정부 여유보다도.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지. 정부가 선제 투자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건데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본인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의료원, 공공의료원을 그것을 뭐 열었어요.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적이죠. 공공의료원 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와서 편하게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한 건데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공공의료원 그냥 취지만 보면은 정말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 봐보자고요. 작년에 의료 손실이 412억이에요. 23년도에는 514억, 22년도에는 548억. 이게 해마다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 적자란 말이죠 지금. 성남시 공공의료. 공공의료. 성남시 공공의료. 성남시만. 그래서 이제 홍준표 네.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경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폐쇄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너무 적자가 많이 되고 이용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국가 정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도 공공의료원 이거를 확대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런 식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근데 이거 본선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린 경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경선에서 왜 이런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내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선을 왜 네. 보냐 이거죠 제 말은.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네. 치열한 논쟁이 없는 네. 그러한 토론은 경선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80% 되느냐 아니면 90% 넘어서 후보가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장소영님 말에 다 동의하지만 치열하다고 해서 좋은 주제로 치열하진 않아요 보통. 네. 그냥 개싸움하는 거야. 수준 높은 치열함.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붙으란 얘기예요. 네. 키 높이고도 나는 7cm짜리 신었는데 왜 너는 10cm짜리 신었어?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제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토론을 예상하면서 네. 특히 B조 지난 네, 일요일인가요 있었던 B조 네, 토론에 죽음의 B조. 대해서는 동네 침 좀 뱉던 형 누나들이 하는 싸움이어서 뭐 막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볼만하겠다라고 네. 한 방송에서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거든요. 네. 동네 침 좀 뱉던 형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침 많이 안 뱉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많이 뱉은 네, 건가요? 특히 홍준표 네. 후보의 뭐 생머리, 키높이 구두 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갔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론계 중요하지만 제목이 딱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로 이미지를 다 전체 내용을 맞아요. 표상하는 게 돼버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미스였다 그건. 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앞방송에서 이제 강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대선 주자의 그 어떤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선 주자의 덕목적의 강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함의 이미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조금만 넘어가면 강팍하다가 돼버려요. 아 맞네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 강팍하다가 이제 거칠고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고집세다 이런 거거든요.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는 강팍하다로 많이 갔다. 이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서 전체 판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후보의 그 대응은 괜찮았어요? 뭐 유치하군요.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 나는 그거를 이제 어금니 깡물 가시는 느낌이 네, 받았는데. 그거를 다큐로 받았잖아요. 진짜 유치하네 진짜. 싸우자마자 지금 막 이렇게 받지 말고 차라리 네. 제가요 그냥 구두 벗어가지고 그냥 키높이 맞아, 구두인데 맞아. 좀 작은 5cm예요. 네. 뭘 이런 거 아니면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하세요? 천만 탈모인들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안돼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도 지금 탈모라서. 지금 액션 좀 안 돼. 위험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저도 이렇게 액션이 돼요. 저도 원형 탈모라서. 아니 가발 이렇게 쓴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확인되지 네. 않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본인을 좀 낮추는 유머와 아, 위트로 그치. 승화시켰으면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갔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더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 아. 거기다 대고 그냥 네. 화내는 듯한 좀 그게 있었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 들어가면 열받죠. 순간적으로 하면 토론에서 그래서 지금 그 뭐 하지? 훈련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아. 근데 또 다음날 긁혀가지고 그 홍 시장님 옛날에 상임위 원내대표 그쵸, 시절에 특활비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뒤끝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눈썹 후보의 얘기도 하고. 예. 한동훈 후보의 약간 단점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좀 져줘야 네. 이게 사실은 다 통합하겠다는데 본인이 앉으면서 무슨 통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래서 특히 한동훈 후보도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요. 자기 애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키워드는 멋짐인 것 같아요. 멋짐. 난 멋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이렇게 키 높이 이런 거는 그 부분 스타일은 나올 수가 없는 구도야. 멋있어야 되니까 늘. 나야 나 막 이건데 네. 그래서 뭐 항상 책 이렇게 보고 있고 커피 그 뭐죠 그 되게. 영상 네. 보니까 네. 어디 저기 네. 잔디밭 같은 데 맞아요. 가서 이럴 때 편히 네. 쉴 때 여기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예, 앞풀이 막 그냥. 그리고 뭐냐 이렇게 광고도 무슨 영상도 예. 무슨 음반 표지처럼 찍고 아니 그 카니발에서 그러니까 카니발인가 차에서 새우깡 드시면서 아니 그걸 또 굳이 과자 먹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망가질 줄 알아야 돼. 예. 그럼 그렇지. 아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안동훈 그 후보가 그 제일 젊고 그렇죠. 약간 강남 파락군처럼 생겼어요. 딱 봐도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근데 굳이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아니, 저도 사실 이거는 아직 취재가 안 됐어요. 그게 뭐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그 현장에서 한 2명인가밖에 못 봤대요. 이 그 여조를 현장에서 직접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통화를 해보려 몇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취재를 못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다 낭설이에요. 다 낭설. 다 낭설이에요. 네, 1, 2, 3이 다 낭설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음. 안철수 후보 빼고 세 군데 캠프랑 통화할 때 다 자기네들 1등 한 것 같대. 네, 그냥 낭설이한 증거죠. 봤어 그랬더니 아니 수치는 다 못 봤대. 대리인도 못 봤는데 그냥 1등 한 것 같대요. 느낌상. 제가 캠프 소속이어도 우리가 1등 했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거. 그렇죠. 1등 했다고 그 소문이 퍼져야 대세론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뭐 1등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안철수 후보는 양심 있네. 1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2, 3등이라고 하죠. 꼴등이라고 안 해요. 이상이라 그래? 2, 3등이라고. 누가 봐도 4등인데. 그건 1등 한다고 주장하는 보다 더 과장된 것 같은데? 네? 2, 3등이라는 것도? 아 그럴 듯하다. 1등이라면 안 믿으니까 2, 3등이라면 정말 2, 3등일 수도 있나? 안철수 후보가 더 못 야, 믿겠는데. 머리가 좋네요. 근데 나경 후보 왜 떨어졌다 보십니까? 저는 계속 이제 나경원 후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은 못하겠다. 돈을 걸려고 해도 큰 돈은 못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예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추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난 21일 날 뭐 리얼미터, KSY, 그다음에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를 제가 쭉 봤거든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3강이 보통 20% 초반에서 10% 후반까지 쭉 돼요. 순서는 어떤 데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1위 할 때도 있고 보통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해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한 7 정도 보통 3개 조사인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 4 정도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땐 7대 3이니까 이긴 것 같죠. 네. 오차범위 내예요. 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무당층은 보통 300명이 300명 초반대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100명 후반대가 무당층이에요. 그리고 ALS 조사는 무당층이 좀 더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ALS 조사가 적다라는 건 왜냐하면 무당층들은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전화 면접도 이분들은 굳이 내가 귀찮게 바빠 그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시간 내지 않죠. 그렇죠.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MBS 조사 같은 경우는 3번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이 받았다 끊잖아요. 또 전화해 좀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또 끊으면 나 바빠 그러고 끊으면 다음 날 오전에 또 전화합니다. 그러면 무당층은 이 자식 너무 끈질긴데 그러고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음. MBS나 갤럽 조사에서 좀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들 의견도 좀 듣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보통 3대 2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안철수가 3, 아. 나경원이 2. 아.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갤럽이나 MBS가 전화 면접이고 나머지 뭐 리얼미터 이런 건 다 ALS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경선을 전화 면접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확인은 못했는데 지역별 셀도 나눴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광범위한 의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도 물론 더 크겠지만 거기가 무당층 의견도 꽤 들어갔을 것같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박빙이다.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좀 높겠지만 잘 모른다. 일단 여론조사상 그렇게 추이를 볼 수가 있고 또 더 큰 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덕수 효과, 한덕수가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경원이 뜬 건 김문수 장관은 간만에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을 하기 전까지도 이분이 아주 오래된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정치인이 다시 노동부 장관 들어왔고 그래 그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관 자리를 줬나 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선 주자로 그 거리의 구구들의 지지 때문에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좀 불안불안한 분들이 그 대체제로 나경원 의원도 가서 하면 내가 밀어줄게. 그죠. 혹시 본선 때서 모르니까 이런 거였는데 바깥에 지금 한덕수가 떡 버티고 있잖아요. 너 코멘트 나디엣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나경원 의원한테 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문수가 1위를 해야 한덕수랑 단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아주자 심리가 좀 작용돼서 저는 순전히 그러니까 반탄 내부에서 표가 김문수로 좀 많이 갔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문수나 홍준표 쪽으로.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보세요? 최대 수혜자? 네, 나경이 그러니까, 떨어져서 네, 최대 나경원 수혜자는 후보가 들어왔을- 안철수지. 안철수. 일단 상황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안철수 빼면 그럼 안철수 정답인데? 본인 빼면. 최대 수혜자 네. 나경원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왔을 때와 안철수 후보가 왔을 때 예. 누가 손익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후보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서 음. 성향이 같은 지지층에서 음. 표를 갈라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표 깨진다. 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좀 이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가 왜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성태 실장님이 워낙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깜 싸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대선 깜이냐? 대통령 깜. 아 저도 사실 이 얘기 들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가 대통령 깜으로 대통령으로 지지를 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 평소에 나경원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아 그래 나경원 대통령,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김문수라든지 홍준표, 그다음 또 한동훈, 누구야?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뭐 한동훈은 당 대표까지 그렇죠. 하면서 막 대선 나간다고 하고 그렇죠. 새로운 스토리를 썼잖아요. 맞아요. 비상계엄을 막는. 맞아요. 다른 분들은 대선 후보로 출마했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거나 이러면서 대통령 깜이라는 그 지위로 맞아요. 분류가 됐는데 나경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감, 뭐 당 대표 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서울시장까지는. 네, 근데 대통령 감 거기서 약간은 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주저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슬픈 지적인데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타격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일단은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4등 안에 들어가고 다음번에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했는데 전당대회 잡으려 했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단은 너는 깜이 아닌 것 같아라고 엑스표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충격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된 줄 알았잖아요, 본인. 네. 그래서 캠프도 지금 굉장히 조금 처져 있어요. 멤버? 그러니까 거기는 4등이 목표인 캠프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올라가서 뭐 결선 투표 가고 사실 거기까지 바란 캠프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내가 한번 대통령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표가 소박했거든. 네. 그래, 근데 그래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하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괴망측한 짓을 해왔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한 사람이 나경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린 것.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성은 살아있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맞네요. 감사한 일이죠. 맞네요. 국민의 눈높이,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됐으니까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은 완전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출마 자체가 출마 자체가 네. 아니 출마는 할 수도 있는데 계엄 이후에 사람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은 너무 중수청의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중수청의 한 저거였었거든요. 좋은 자원이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방송도 여러 군데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을 쭉 해보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는 어울리지만 사실은 나름 이름 있는 방송에 잘 못 나와요. 맞아요. 방송에서 부담스러워한다. 맞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나름 방송에 나올 수 있었던 게 극단적인 주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네. 상식적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상파든 이런 CBS 같은 좋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청자들의 방송 출연하는 분들은 주로 시청자들 의견을 많이 보거든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맞아요. 상식적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경원은 그렇다면 이제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게 그나마 어필이 되는 몇 안 되는 그렇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거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근데 이번에도 안 된 것도 전 그것도 봐요. 왜냐하면 원래 저분이 저런 게 아닌데 갑자기 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층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맞아요. 전 대통령이 몇 번 만나줬다 맞아요.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얻어서는 나중에는 경선 기간 중에 윤은 버리자 이제 윤심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서도 헷갈려 버렸어요. 지금은 여기서 워낙 센 극우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동작을 해서 되겠냐? 전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과는 많이 떨어진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럼 서울시장 어려워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은 이번에 정치적으로 완전 패착이다. 그죠. 유일하게 이번에 어느 정도 성장만 해서 당권이라고 도전하면 존재감을 키울 수 있지만 그것도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캠프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데요. 그런 식으로 판단이 안 설 때 본인이 이렇게 오세훈 죄송하지만 오세훈 나경원의 특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둘 그쵸, 다 그쵸. 약간 비슷하대요. 사람들 한 말이 이렇게 토제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그 결단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극우를 선택했어요. 그럼 쭉 가야 돼. 예, 아예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아니죠. 말을 바꿨잖아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왜 엮어 넣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본인이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윤심은 한덕수인가? 이래 가지고 이제 네. 윤심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간 건데 사실 본인의 유일한 이번에 경선에서 자산이 그렇죠. 윤심이 나를 밀어요라는 그쵸. 거였거든요. 그쵸. 그게 한 빠져버린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그쵸. 그 당내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세게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제 친한 후배 나경원 의원이 먼저 나를 만나자고 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 당 대표 나갈 건데 좀 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저는 뭐 방송은 해야 되고 평론해야 되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붙여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원이 된 친구인데 어. 그 친구를 이제 제가 나경원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캠프에 한 10명 정도를 캠프 실무진으로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네. 근데 그 일정을과 이제 전략 기획을 담당하던 친구였는데 네. 전화 와가지고 형 나 진짜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왜냐면은 이거 방송하셔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잡는데 네. 10분 전에는 A라는 장소를 잡았다가 그걸로 이제 출발시켰더니 지금 와서는 B라는 장소. 그런 거 있지. 어제는 C라는 장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끊어봐. 그리고 또 다른 장소. 그러니까 귀가 너무 얇은 거야. 그래서 맞아요. 결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결정장애.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아. 그래서 결정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사람 래표는 일정합니다. 그 적나라하게 저한테 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하겠고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다시는 나경원 의원하고 못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죠. 사실 본인 색깔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소신
뭐 사실 나경원 의원이 아주 소신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중수청에 그나마 좀 어울렸던 건 또 나경원 의원이 정확히 보시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일단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럴 많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가 맞아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저도 예전에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한 2, 3년 만에 확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원한다? 그럼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이걸 좀 원한다? 그럼 또 이렇게 가요. 근데 이번에 그쪽 소리가 크게 들렸구나.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약간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쪽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테두리안에서 또 뭐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냐라고 봤는데 너무 확 가서 돌아오기 힘들었다. 힘들겠다. 선천성 유의보다는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서울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의원하고 둘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한남동 앞에 딱 가는 순간에 저는 느낌이 왔어요. 저건 100% 나경원 손해다. 그렇지. 아니 김기현 의원이야 울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공천 갈리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뭐 누가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작에 누가 나갑니까? 솔직히 본인이 나오겠다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런 후회가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이른바 뭐 1억 피부과 얘기도 나오고 2011년도에. 네,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뭐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했는데 턱걸이로 계속 안 됐거든요. 원내대표 선거는 한 번 됐죠. 맞아요. 그때 뭐 중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됐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나처럼 훌륭하고 내가 외교도 알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아 나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팬덤 지지층이 없구나. 저는 이게 제 본인 순전히 제 탓이에요. 상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서 이번에 거리의 목소리가 크니 오케이 이 친구들을 나의 지지층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확 갔다라고 봐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일리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가지 말아야 할 때 같구나. 네, 안 하던 걸 하려다가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판에 또 뭐 드럼통 들어가고 그 무슨 영국 팝스타 뭐 그거 해가지고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뭐야? 맞습니다. 창피하게. 저희가 시간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요. 전반적으로 콜드해요 그분이. 한덕수 대행이 와, 전 놀랐어요. 와, 이거 플레이 잘하대요 생각보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 왔을 때는 저는 금방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오, 안막 정치 괜찮습니다. 지금 감 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한덕수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어떤 영리 이익을 위해서 본다면 본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 49년생인데 지금 75년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몸값이 높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찾아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덕수 대행은 늘 자기한테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에 국회 다닐 때부터 장관을 할 때부터 맞아요. 대사를 할 때 총리를 할 때도 다 국회 가서 굽신거려요. 맞아요. 그분이 그리고 원래 잘 굽신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 의원들 찾아와서 부탁하고 제발 나와달라. 노코멘트. 나디안 이러면서 본인 인생의 최고 몸값이 좋아요. 이게 기분상도 그렇고 네. 두 번째 퇴임한 뒤에도 본인의 예를 들어 내란 관련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대선 주자였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해도 그렇죠. 한번 대선 주자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한다라고 반발하는 그렇죠. 명분을 만들 수가 네. 있어요. 정치 보복이야. 네. 그렇죠. 네. 그냥 법칙폐하는데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네.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와.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장 소장님이 잘 정확히 짚으신 건데 퇴임해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랑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트럼프랑 선 닿는 사람 찾으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관세 뭐 어떻게 하냐면 몇십조 투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신 우리 거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트럼프 쪽 정부랑 선 닿는 사람 찾으려고 난리인데 그런 분들이 기업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컨설팅 회사에 가서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측근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또 그런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선 주자급으로 일단 부르는 게 좋다.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좀 최선하겠지만 이분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은 개판이 돼버렸고 나라도 지금 개판이 되고. 그렇죠. 심판이 지금 선수로 그럼요. 나오겠다고. 나라 팔아먹고 자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 하실 거면 미국 부통령으로 가셔라. 네. 네. 하와이 가라. 네, 저는 근데 한덕수 대행 OX만 한번 해보시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일단 나온다 안 저는 뭐 나온다만. 저는 계속 최종 안 나올 거라고 결국엔 얘기했어요.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결국엔 못 나온다. 아 못 나온다. 아 그러니까 5월 3일 기준으로 못 나온다. 결국엔 못 나온다. 아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아니 지금은 나온대요. 계속 나온대요 그냥. 아. 근데 저는 그냥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소장님 말은
나중에 못 나올 걸 생각하고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은 기분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는 지금 그냥 그럼 미래 일기 예측을 하시거네 지금. 확정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냥 주변뿐만 아니라 본인도 권력 의지가 엄청 강해요. 바람이 들어갔구나. 엄청 강해. 근데 결국에 결단할 때 접을 것 같다. 왜요?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명분이 없는 출마죠. 보세요. 한덕수 대행의 배우자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나오시면 이제 공포탄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준비 많이 하죠. 취재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알 거 많이 알아요. 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굳이. 네. 네. 나와라. 네. 더 쉽다. 네. 이거예요. 네. 딱 한 명 박지원 의원이 거의 무속 분야의 김건희 어머니격이다라고만 하지 네.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네. 나오면 더 쉽다예요. 두드러 그리고 저는 맞아요. 실제로도 더 쉽다라고 봐요. 제가 앞서 이제 대선 주자의 강함 얘기했는데 오늘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미끌미끌하면서 이게 대통령 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딱 볼 때는 맞아요. 대통령 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넥타이는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명품이에요? 잠시만요. 근데 뭐 음식물이 묻었어요. 음식물 묻었어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군요. 네. 명품이네요. 영어. 명품이구나. 예, 요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지금 넥타이 여기가 한덕수 대행의 배우자 관련된 좋네요. 저는 뭐 이미 기사 나온 거 뭐 호텔 뭐 1억짜리 무슨 뭐 그림. 멤버십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거 말고 따로 취재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AT&T는 장난이던데요. AT&T AT&T.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임대해 준 거 AT&T. 그 정도 뭐 그거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선을 많이 지키신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고발당해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 쓰세요. 기사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봐야 돼요. 이제 측근들은 무조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측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총리 쪽에 이제 관료들 그렇죠. 있던 분들, 내가 좋은 거 그다음에 아닌데. 오래된 정치 이미 한물 간 분들이 측근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무조건 한덕수가 지더라도 출마해서 가야 그렇죠. 본인이 이제 임기 여기 쪽 임기도 끝나는데 그렇죠. 어디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행은 한덕수 본인은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돈 내도 자기가 다 내야 되고 기타금이랑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측근들은 무조건 아마 밀 거고, 근데 최종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오면 드롭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요. 어쨌든 확실해요 지금까지는. 그죠. 네, 지금. 김문수 캠프도 지금 굉장히 뿜뿜 돼 있더라고요. 나와라 한덕수. 불쏘시가 네가 되냐 내가 되냐 둘 중에 하나는 장작 깔자 해가지고 김문수 캠프는 어쨌든 한덕수와 단일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흥행을 해서 둘 중에 하나 누가 되자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